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입김이 폴폴 나는 추운 계절, 겨울이 되면 또 더욱더 생각나는 음식이 있죠.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추위로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달래줄 수 있는 제주의 국수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제주 국수 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배지근하고 약간 듬사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제주 국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세 분과 함께 제주 국수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거든요. 근데 세 분은 어떤 국수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이란 면은 다 좋아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국수를 좋아합니다. 고기국수. 네. 이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잔치를 할 때 3일 잔치를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골 국물을 내서 몽국도 많이 해 먹었었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수를 많이 말아 먹었었던 기억이 많이 떠오릅니다. 네, 고기국수를 또 가장 좋아하시는 네네. 수장님. 네, 저는 엄마가 해주신 멸치국수 진짜 좋아했는데요. 제가 20살 때 식이 조절을 해야 돼서 면 요리를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근 20년 동안 이제 면 요리를 끊었다가 최근에 할머니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저를 유독 좋아하시는 할머니가 정말 멸치만 우려서 간장이랑 참기름만 넣어서 쪽파 쫑쫑쫑 썰어줘서 주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나 정말 면의 진심이었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줬던 멸치국수가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할머니들이 그렇게 국수를 종종 해주시는 할머니들이 마을마다 좀 계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저는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국수예요? 그냥 멸치국수 아닐까요? 그냥 멸치국수예요? 네. 그냥 국수나요? 할머니식 국수. 네. 간장국수 그런 비슷한 식이죠.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 6, 70년대거든요. 그때 우리가 라면이 굉장히 귀했어요. 지금 라면 귀하다고 하면 너무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라면 2봉지를 끓여서 5 식구가 먹어야 되면 2봉지 안에 국수를 넣고 같이 끓여서 그 스프는 2개만 넣고 간장으로 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5 식구가 이렇게 나눠 먹었던 그런 국수들이 지금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는 우리 집이 못 살아서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에 와서 그런 얘기가 가끔 할 때, 옛날 얘기 할 때 보면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먹은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의 어떤 소울푸드 같은 느낌? 예, 근데 맛있어서 먹은 건 아니고요. 예, 라면이 귀해서. 그때 라면은 튀긴 거라 정말 맛있었거든요. 네. 이게 무슨 국수예요, 그럼? 라면 국수라고 해야 되나? 라면 국수라고 해야죠. 빨간 국수인 예, 거죠. 그리고 그거를 국처럼도 먹었어요. 예, 그래서 밥에 이제 국이 따라와야 되는데 국을 따로 끓일 게 없으면 그렇게 끓여가지고 거기다 나물도 막 넣고 국물은 많이 하고 라면 맛발 살짝살짝 몇 방울씩 먹는 거? 예, 그런 건 진짜 별미였던 것 같아요. 자, 국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또 국수가 빠져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주를 대표하는 2가지 국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국수는 아까 뭐 소울푸드 얘기해 주셨지만 제주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그래요? 고기국수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응새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제작진에서 준비한 고기국수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요 위에 고기가 얹어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떤 부위를 쓰나요? 이게 원래 여기는 지금 오겹살 같아요. 오겹살이 사실은 제주도 흑돼지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이게. 그리고 아마 오겹살하고 앞다리살을 적절하게 오겹살은 맛으로, 앞다리살은 국물 맛으로. 이게 베이스를 보니까
사골 네. 뼈 우린 거죠, 이게. 네. 예, 예. 아니 근데 저는 주위에서 고기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꾸릿꾸릿한 냄새, 뭐 향, 네. 그러니까 식감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호불호가 있긴 있더라고요. 뼈 국물이 오래 끓이면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근데 그냥 장시간을 끓였다는 얘기예요. 꼬릿꼬릿하다는 맛이. 그래서 이게 고기국수지만 어쨌든 이게 올라가서 우리 제주도는 고기국수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같아요. 그냥 아, 그럼 예전에 집에서 먹던 국수와 맛과 어떻게 달라요? 아주 달라요. 이렇게 따로따로 뼈를 끓이고 국수를 뭐 이렇게 해서 먹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저는 그게 고기국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고기를 썰 때 우리가 찌개 형식으로, 지금은 찌개 형식으로 자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잘라서 그거를 그냥 물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그게 국물인 거예요. 맞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네. 끓여서 옛날에 국수를 그렇게 먹었다고 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오겹살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앞다리살이 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끓이면 국물이 이렇게 뽀얀 게 아니라 맑으면서도 달아요.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아니 그 탁도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투명할 아니 저기 아니, 그렇게 안 해요. 하얗지가 않고 그냥 하얘. 투명해요. 투명해요. 투명. 이게 하얀 사골 국물처럼이 아니라 투명한 국물에 돼지고기는 그냥 찌개용으로 둥둥둥둥 있고 고명도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이 달걀물에다가 쪽파만 썰어 놓고 그걸 그냥 우리는 이제 요리용으로는 주라를 친다고 하거든요. 쓱 넣고 젓지 말고 그래서 삶은 국수 거기 이제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게 고기 국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럼 근데 예전부터 고기국수라고는 불렀던 건 맞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전통 음식에는 없어요. 네. 아 고기국수라는 예. 그 자체가 지금 없어요? 전통 음식이라는 책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1990년대도 발간돼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2000년대 이후에 나온 향토 음식 그런 서적에는 고기국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나왔던 거에는 고기국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고기국수라는 이름을 그러면 이 제주에서 이제 네. 만든 건가요? 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선점을 해버린 거죠, 이제. 원래 고기국수라 하는 거는 이제 국수장국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소고기 이제 사태나 뭐 네네. 이런 양지를 삶은 국물이 하는 건데, 제주도에서 이거 타이틀을 딱 고기국수로 이제 완전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또 되게 특이했던 게 어떤 집을 가보면 멸치 육수에다가 네. 고기만 얹어가지고 네. 그렇게도 많이 팔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몇 군데 이제 국수집에서는 저처럼 이제 멸치국수 파들이 있는데 약간 고기가 없잖아요. 네, 뭔가 이제 더 든든해질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해서 그 어쨌든 고기국수를 팔기도 하니까 거기에 고기를 얹어서 멸고국수 또 멸고국수 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술을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걸쳐서 가는 집이 이제 또 국수집이잖아요. 꼭 삼삼살 쪽을 네. 가야 되죠. 이 열량이 또 많은 네. 음식이 또 같이 먹어주면 또 해독이 잘 되더라고요. 네, 해독이 잘 되고 가면은 꼭 고기국수를 시키고 이제 막걸리와 이제 아강발 해서 이제 그러니까 해장으로 간 게 아니고 사실 이건 내가 봤을 때 걸쳐서 가는 더 거죠. 많이 간 거예요. 왜냐면 꼭 국수는 또 시키잖아요. 또 그러면 또 다음 날에 또 조금 더 편해져요. 네. 아니 관광객들이 제주에 오면 가장 많이 찾는 게 이 제주 고기국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만큼 맞아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이 고기국수를 먹기 시작한 건가요? 고기국수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명칭이 따로 있었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기 때 제면 공장들이 네, 들어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편화되고 그런 것들은 한 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밀가루 원주들이 많이 들어왔을 네. 때, 그리고 그때는 또 쌀이 귀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더구나 이제 겉면으로 만들면 저장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60, 70년대는 홈분식 장려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생각하면 딱 수요일은 분식 먹는 날 이렇게 정해질 정도였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떡볶이가 쌀떡볶이는
찾아볼 수도 없이 밀떡볶이 이렇게 먹을 정도로 밀가루가 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그때는 이제 모든 경조사에 다 답례품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는 지금도 뭐 경조사가 있으면 국수로 식사를 대접하고 맞아. 돌아가실 때는 꼭 답례품을 해서 네. 국수를 주기도 하죠.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왜 답례품으로 국수를 주고 또 1970년도에 이제 그 가정일에 그 간소화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수를 이제 많이 이제 활용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서귀포에는 이제 국수를 이제 식사로 해서 이제 많이 대접을 하고 있죠. 그 300산업이라고 그 흰 거 세 가지 산업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절에 그때 하나가 한 가지 색깔이 그 밀가루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책적으로도 소비 운동을 계속 했고 그러니 이제 밀가루가 우리 이 생활 깊숙이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육지하고 약간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너 국수 언제 먹을 거야?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엄청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 너 언제 결혼할 거야? 내가 가서 축하해 줄게.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제 일손을 덜 쓰이는 음식. 예, 그래서 일손을 덜면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음식. 그래서 제주에서의 어떤 국수는 위로의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귀포 사람이라 지금도 이제 장례가 거기 있다 해서 가면 의뢰 이렇게 국수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가 이제 상주 측에서가 특별히 부탁하지 않은 한 서귀포는 아직도 국수 문화, 장례식에는 그게 있어요. 그럼 예전부터 고기는 얹혀져 있었던 거예요? 일단 고기국수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무래도 저희가 잔칫날이나 중요한 날 돼지로 육수를 네네. 내서 사람들한테 이제 대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귀한 국물이라는 베이스에 중면을 넣어서 만든 국수가 제주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질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쉽게 흡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지금 제주도 고기국수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전문 거리가 조성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국수거리도 국수거리가- 생겼고. 네. 근데 이제 이 고기가 올라가 있는 거는 저는 그냥 예전부터 잔치집에 고깃반 이런 반이 나오잖아요. 반이 나오잖아요. 돼지고기 석점, 두껍게 써는지 뭐 얇게 써는지에 따라서 도감의 역할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국수를 먹으면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의 또 접목돼서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보니까 이 면 굵기도 제가 봤을 때는 제주 고기국수가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런 건가요? 소면보다는 이제 많은 이제 이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아 놓고 나가야 되거든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소면 같은 경우는 퍼짐이 빨리 일어나거든요. 근데 중면 같은 경우는 식감도 좋지만 이 퍼짐도 덜 나게 돼서 이제 굵은 면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약간 굵은 면발이 돼야 좀 먹는 네. 맛도 나고. 맞아요. 굵으면 식감도 그러니까요. 좋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중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한식에서 쓰는 중면은 정말 이게 이거거든요. 중면이죠? 예, 네네네. 이게 중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제주도의 중면은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왕면이라는 게 있대요. 아. 네. 예, 그걸 대면이라고는 대면, 안 네. 하는데 네. 그냥 처음에 왕면이었대요. 완전히. 소면도 소면이라 안 하고 세면, 가늘게 썰었다 세면이었는데 세면과 왕면 사이에 이런 굵기의 면이 나오니까 이걸 중면이라 했다는 얘기를 네네. 어느 책에선가 그렇죠. 봤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그 왕면이라는 걸 우리가 먹은 거예요. 중면으로.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이거보다 면발이 훨씬 그렇죠. 크죠. 네. 네. 아니 대표님께서 직접 그 재래식으로 국수를 네.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달라요? 기업체 국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량과 이제 이 소비가 있다 보니까 그 양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가루를 반죽을 하면 글루텐이 형성이 되고 이제 건조장에 들어가면 이제 숙성 기간이라고 이제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빠른 속도로 제면을 하고 이 강제 건조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면 숙성 시간이 없어서 이 쫄깃함과 이런 퍼짐 현상들이 이제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재래식 같은 경우는
이 속도를 천천히 하고 이제 제면을 천천히 최대한 낮춰서 이제 건조장에 들어가도 이제 숙성 기간을 24시간 잡아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가면서 건조, 숙성, 건조, 숙성을 반복을 하다 보면 국수에도 이제 동그랗게 나이테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국수가 이제 퍼짐이 덜하고 식감도 쫄깃하고 이제 맛있는 국수가 되죠.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인가요? 대면 아까 나왔지만 중면, 소면이 굵기에 따라서 구분짓는 거 맞나요? 저희도 이제 뭐 납품을 할 때 대중소로 이제 나눠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뭐 길이에 따라서 이제 대중소로도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께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대중소를. 많은 분들이 소면, 중면, 뭐 왕면이나 네. 대면 이렇게 해서 굵기로 소면, 중면, 대면을 구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뭐 그게 뭐 아니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요. 원래 소면의 원래 의미는 하얀 면이라는 의미래요. 네, 하얀 면이고 아주 옛날부터 네, 소면은 하얀 면이라는 의미로 쓰여졌고 고기나 야채 따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국수를 소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약간 중과 대가 생기면서 소면이 자연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적을 소자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얇은 면, 중간면, 큰 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어원은 이제 하얀 국수라는 의미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고기국수를 저희가 시식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두 번째 준비한 국수는요, 바로 메밀 칼국수입니다. 아. 네, 두 번째 국수가 저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국수는 메밀 칼국수인데 오늘도 특별히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네. 예. 근데 고기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꽁 메밀 칼국수인가요? 네, 맞아요. 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망한 메밀. 왜냐하면 동문시장에 이제 꽝 메밀국수로 유명한 이제 식당 거를 밀키트 형식으로 제가 공수를 받아왔는데 네, 여기서 제가 재면을 좀 잘못했나 봐요. 네. 아무튼 얘도 국수긴 국수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맛을 좀 네. 보시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 일단 아까 고기국수와는 이 육수 색도 확실히 달라요. 네. 면이 없죠. 아닌데 이거 메밀이 많이 들어갔는데. 면인지 면인지 조백인지. 원래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원래. 거예요? 근데 사실 메밀로 아까 국수처럼 길게 뽑아내는 건 어렵잖아요. 메밀 100%로 뽑아내기는 힘들고요. 메밀 한 70%, 밀가루 30% 혼합 비율로 해서 맞아요. 뽑을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여기 걸 갖고 온 게 여기는 메밀 100%를 이용해서 네, 만드시거든요. 그 골목에 있는 식당이죠? 네, 네, 맞아요. 예. 골목에. 아니 저도 이거 집에서 하면 면이 이렇게 돼요. 네. 네. 예, 진짜 이거 수제라는 거 그렇게 느낌이 확 말씀해 주셔서 납니다. 감사해요. 네. 다들 어떠신가요? 이게 어쨌든 전 아까 고기국수와는 면을 씹는 식감이 확실히 다르고 근데 이건 약간 역시 메밀이라 그런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또 확실히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예, 숟가락으로. 젓가락이 힘듭니다. 예,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됩니다. 근데 메밀 향이 너무 구수하게 너무 좋아요. 어른들 이거 쿠싱하다고 하는데 그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직접 현장에서 끓이셔가지고 네, 몰라도 그렇죠. 예, 더 맛있고 또 약간 속 푸는 네, 느낌이다. 네, 저는 사실 이 메밀국수의 맛에 반해서 네, 진짜 제 소울푸드처럼 느껴진 게 사실은 이제 아이를 낳고 저희 친정 엄마가 메밀조배기를 처음 끓여줬거든요. 이 맛하고 거의 같잖아요. 네, 느낌도. 그래서 저는 이 국수가 저한테는 소울푸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원래 꽁을 넣고 끓여요? 꿩뼈로 국물을 우려요. 예, 이게 겨울 되면은 꿩도 사실 살짝 살이 찌고 되게 맛이 좋고요. 꿩이 굉장히 맛있을 때 무도 같이 겨울무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또 메밀도 어차피 이 무하고 같이 먹어야 궁합이 잘 맞아 소화가 잘 된다고 하잖아요. 메밀에 독을 풀어준다고. 요 세 개의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진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한 국물을 얻을 수 있어요. 교수님도 어렸을 때 뭐 자주 먹었던 음식인가요? 엄청 많이 먹었고요. 이제 명절 때 약간 산간 쪽에서는 이제 꿩 가지고 산적도 하잖아요. 그렇죠. 꿩 네. 다리는 산적하고 몸통하고 살은 이제 고기로 쓰고 뼈는 끓여서 국물로 쓰는데 이제 친척들이 다 와서 이제 차례를 지내기 전에 떡국제를 지내요. 옛날엔 쌀이 귀하니까 쌀은 떡하고 남은 이렇게 이게 길다란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생떡국이라고 썰어가지고 하는데 메밀은 그래도 많잖아요. 그거는 꿩 우린 국물에 떡국은 몇 개 안 들어가고 메밀을 썰어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조상님께 떡국제를 지내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막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아까 이제 꿩탕처럼 꿩국 만들었을 때 이렇게 메밀가루를 딱 그 형태예요. 그 탕에다가 이거를 일부러 밀고 반죽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되직하게 반죽해가지고 줄줄줄줄줄 이렇게. 그러면 얘처럼 몽글몽글 이렇게 굳어요. 그런 국을 진짜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미했어요 그래도. 네. 아니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메밀 칼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밀 칼국이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네.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물이 되게 시원하고 네. 담백한 맛이 진짜 메밀 칼국수의 전형 같아요. 네. 일반 국수와 또 달리 투박함, 투박하고 이제 넓적한 이제 면대가 부드럽고 목 넘김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메밀은 뭐딱 해장에는 어떤 게 저는 이거 메밀국수가 해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먹기 시작하는 건가요? 글쎄요. 다만 저는 늘 얘기했지만 할머니들이 이야기했던 걸로 가장 오래된 시기를 그때로 보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메밀가루가 되게 귀했던 재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명절이나 뭐 제사상에 항상 빈떡도 올리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재료고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1950년대 정도에서 어르신들은 메밀가루는 곱창에 집에 늘 흔히 있었던 가루였어요. 다만 한여름에는 얘가 변해서 빨갛게 변하는 수가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늘 집에 찬장에 있었던 그런 식재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전에 고기국수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겉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도에서 이제 사용하기 전까지 아마 국수나 이런 뭔가 먹고 싶었을 때 메밀을 이용해서 국수를 먹지 않았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꿩을 한창 수렵할 때는 꿩을 넣었긴 했지만 뭐 닭을 있으면 닭도 넣어서 먹지 않았을까? 아니면 굳이 고기 육수를 넣지 않고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돼지고기 국물에 그냥 돼지고기를 썰어 놓은 돼지국이죠. 네. 돼지고기국. 여기에도 마지막에 꼭 메밀을 풀어 넣잖아요. 특히나 제주도는 돼지고기국을 많이 먹었어요. 그 돼지고기국을 끓일 때 항상 메밀가루나 보리가루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걸쭉하게 만들어서 먹는데 거기에 이제 면을 썰어서 넣기도 하고 특히나 산모들이 그 먹는 이런 그 메밀 그건 한 서말 먹어야 네. 몸에 구진피 다 나간다 해서 한 서말을 먹게 했거든요. 걸쭉하게 반죽을 해서 그냥 끓는 국물에다가 그냥 줄줄줄. 잘 만드셨네요. 메밀 생산량이 제주가 지금 1위잖아요. 네. 가장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흔하게 접하니까 아마 이렇게 그렇죠. 많이 사용해서 먹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수가 옛 향토 음식 레시피에는 없었다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저배기가 국수를 먹기 전에는 이제 그렇게 저배기 형식으로 많이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국수라는 형체를 이제 제주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메밀 칼국수 역시
약간 국수로 한번 해서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도 아마 면처럼 한번 뽑아서 했지만 저처럼 아마 이렇게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조배기하고 수제비하고 뭐가 다르냐 막 이렇게들 하잖아요. 숟가락으로 떠넣으면 수제비고 손으로 뜯어 넣으면 조배기다 하는데 제주도의 수제비는 왜 그렇게 투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메밀가루라서 그래요. 메밀가루 밀어가지고 이렇게 얇게 해서 떠넣지를 못해요. 근데 밀가루 반죽은 얇게 밀어가지고 손으로 얇게 해서 딱딱딱딱 떠넣으면 얇은 이제 수제비가 만들어지는데 제주도는 메밀이 주로 이제 재료로 쓰이다 보니까 투박하게 밀 수밖에 없고 투박하게 떠서 넣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걸 먹고 배가 든든해야 되니까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예, 요거 몇 점만 먹어도 배가 든든하게 그래서 진짜 제주도의 메밀은 진짜 생활의 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국수가 꼭 제주 사람들과 함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좀 세 분에게 국수는 어떤 음식인가요? 국수는 잠시만요. 식품 대리점을 하고 식품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식품을 많이 팔고 했었는데 내가 만드는 식품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국수를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밀가루도 이제 납품을 했었고 밀가루 회사 직원한테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국수 공장 견학을 한번 시켜줘라 해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면 공장을 보고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마음 다짐을 하고 이제 내려와서 이제 공장을 하게 됐죠. 근데 처음 공장을 해서 많이 힘들었죠. 뭐 국수의 국자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국수 한다고 이제 많이 놀리기도 했었고, 국수를 뭐 누구나 다 뽑을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습과 온도를 못 맞추다 보면 이제 국수가 다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실패도 많이 경험을 했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이제 색을 지닌 이제 국수를 뽑을 수 있다는 신념이 또 생기다 보니까 국수는 나에게는 인생 국수다 생각해가지고 이 건강한 웰빙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딱 국수하면 저희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진짜 없던 시절에 살았으면서 그때는 국수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계속 국수를 먹고 지내셨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가 또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국수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쉽게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제주도가 이제 대중교통 개편이 딱 됐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1,200원에 갈 수 있잖아요. 몇 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그 버스를 타고 그 벗들하고 같이 공항에 와서 국수 드시고 그 차를 타고 다시 서귀포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주도 정말 좋아졌다. 예전에는 우리가 516을 타고 오면 돈 몇천 원씩 막 이제 차비를 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참 다정하게 말씀을 나누시고 한 2년 있다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지금도 정말 좋아하는 아버지 국수 생각나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쨌든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무리 제주도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어르신들이 밥을 꺼내주는 거를 먹어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진짜 국수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수 한 그릇을 사실 양이 되게 작은 사람인데 한 그릇을 다 먹으면 그때서야 어르신들의 마음이 열려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시거든요. 약간 그래서 저는 할머니들하고 저를 이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 그릇은 거뜬히 먹어요.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누군가 끓여주는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거리에 나서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이 소박한 국수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또 누군가는 윗세대와 또 교감을 이뤄주게 하고 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인생까지 바꿔주는 네, 인생. 이 국수 한 그릇이 딱 그렇게 큰 의미가 또 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분은 국수 한 그릇에 어떤 이야기를 좀 담고 싶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제주도에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제 농산물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특산품을 갖고 제주만의 색을 지닌 국수를 뽑아봐야 되겠다. 감귤 국수면 감귤 국수, 뭐 비트국수면 비트 국수, 뭐 감자 국수, 논비 국수. 논비 국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밀가루가 100%인 거는 이제 소화해내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무가루를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국수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먹다 보면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고 이러한 웰빙 국수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귤 같은 경우도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하다. 또 관광객들의 이제 그 상대로 해서 제주 가보니까 감귤 국수가 있더라. 이 제주의 만의 이제 색을 띌 수 있는 이제 그런 국수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가 지금까지 국수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국수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대가 달라지다 보면 이제 음식처럼 유행을 많이 타는 것도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근간은 이 제주의 고기국수면 제주의 고기국수, 메밀 칼국수면 메밀 칼국수라는 요 근간은 그대로 두고 변형을 해도 제주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살짝 변형은 가능하지만 지금 것을 좀 잘 유지해서 또 한 10년이 지나도 이런 스토리들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국수로 남아주길 바라는 거죠. 저도 네, 약간 교수님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엄마들이 먹었던 지금의 국수들을 맛볼 수 있는 식당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콩국도 마찬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저는 뭐 끓여서 먹을 수 있지만 제 친구들이나 콩국 먹고 싶다고 하면 가서 배워와야 되고 조배기도 사실은 이제 먹어본 친구들도 있지만 안 먹어본 친구들도 있고 만들 수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식당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밥 한번 먹자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국수 한 그릇 한번 하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장 편한 사람처럼. 네.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 허기진 그 마음 또 배까지 든든하게 위로해주면서 또 그리운 추억까지 담긴 국수입니다. 아마 제주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도 다정한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따뜻한 이 국수 한 그릇에 담긴 온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게 합니다.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